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더치하라 TV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은 제가 공히 말씀드린 바 수능 때까지는 앞으로 이제 뭐 매주 월요일은 야구 리뷰 프리뷰, 이제 야구 스포츠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은 이제 그 수업 비는 거 봐서 정치, 그리고 이제 뭐 시사, 문화, 한국사 이렇게 다 엮어서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게 저도 사실을 하면서도 이게 세 개를 한 방에 다 찍으니까 한 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나라고 했는데, 다 봐주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신 분들도 있고 해갖고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서, 예,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갈까? 예, 이런 생각 좀, 아무튼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이, 뭐 제가 뭐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두루두루 넓게 아는 건 좀 있으니까 썰 열심히 풀어 드릴 테니까, 예,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 그 뭐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나 있나, 근데 아무튼 저는 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뭐 통장을 까내 마네 그것 때문에 난리죠. 예, 그래서 소액 후원, 예, 소액 후원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뭐 10,000원,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예. 아무튼 저를 봐주시고 관심 있다란 얘기시니까, 예,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거 올렸더니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싫어요가 좀 유난히 많았습니다. 뭐 한 4-5개 됐나? 예. 네. 늘 말씀드리지만 국짐하고 미운파하고는 미운입니다. 문이 아니고 미운. 예. 상종 안 하니까. 예. 아무리 이상한 댓글 남기시고 뭐 싫어요 누르신다 하더라도 눈 하나 꼼짝 안 한다는 거. 예. 니들도 죽게 생겼어 이놈들아. 니들도 정신 챙겨라 좀. 예. 요 말씀까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둘로 한번 쪼개보죠. 일단 리뷰 프리뷰 먼저 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야구 단신,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전에 그 U18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4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세계 선수권 대회 일정 짜는 거 보면 정말 그 우리나라 크보 일정 짜는 게 그게 양반이다. 진짜. 이런 말은 이제 그래, 진짜 개잣 같은 예? 그 뭐야? 물론 비 때문에 그 예비일도 없이 그냥 일정을 막 짠 겁니까? 예. 그러니까는 서스펜디드 한 다음에 그 40분 뒤에 결승전하고 그 40분 뒤에 뭐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그 WBSC에 정말 엽기적인 일정을 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책임이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전이다 보니까는 투수들이 이제 혹사를 당하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혹사 당했던 투수들이 또 공교롭게도 상위 지명을 받았던 선수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따가 상위 지명 얘기랑 묶어갖고 얘기를 좀 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박진행이 이 정도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아니면 왜 깊게 안 들어가지? 예, 요런 거는, 네, 주말에 있을 저희 더치하라 정기 녹음 때, 예, 저희가 진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해갖고 만드는 거니까, 제 생각엔 한 10분 15분 정도만 예고편을 좀 찍고 그 뒤는 팟캐스트로 쭉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팟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너무 이제 제가 뭐 분신술을 쓸 수도 없고 라고 해서 이제 시간도 안 되고 좀 체력도 안 되고 해갖고 잠시 좀 덜 하는 것 뿐입니다. 제 근본이 팟캐인데 그걸 안 할 수가 있나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 제가 계획이 있으니까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도 좀 많이, 최근에 유튜브가 그래도 제가 좀 꾸준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쓱은 대체 왜 시즌 내내 믿음직한 마무리를 못 구해서 날린 것이며,
예. 근데 뭐 그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느 팀이든지 간에 진짜 아무리 센 팀이고 아무리 약한 팀이고 하더라도 뭐지 약한 팀은 고질적으로 못 거치는 게 많은 거고 센 팀도 고질적으로 못 거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LG 같은 경우 죽어도 지금 이루수 해결 안 되고 있죠. 예. 가르시아 저렇게 할 거면 그냥 안 쓸 수는 없고 대수비나 대주자 하면 딱입니다. 그 뭐 양타석에서 홈런 한번 보여주고 나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스윙만 크고 일단 변화구에 대해서 대처를 전혀 못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찍고 있는 시간 당연히 지금 월요일 한 2시쯤 됐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거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좀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녁 수업을 하러 갈 건데 오히려 그렇게 양타석에서 홈런 한번 빵빵 친 게 가르시아는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제가 한화랑 할 때 좀 봤는데 뭐 한화가 잘해서 이긴 것도 있습니다만 뭐 가르시아가 다 끊어먹는데요. 뭐 연결이 전혀 되지를 않는데 뭐 어떻게 이깁니까? 점수가 날려야 날 수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스윙이 커지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냐? 나도 모르게 헤드업이 먼저 돼요. 근데 가르시아가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스윙하는 순간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고개가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면서 눈이 올라가 있어요. 맞을 리가 없죠. 그거를 이로또도 얘기했을 거고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가르치는 제 제자들한테도 애기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감독이나 구단주가 아무리 하라 그러면 뭐하냐. 하는 건 선수다 이놈들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못 고치는 건지. 근데 못 고치면 빠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계속 진짜 뭐 대수비 아니면 대주자나 해야죠. 딱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가 그래버리면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LG 같은 팀은 이루수 겸 외국인 타자가 지금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쓱은 그게 마무리인 거고 김택형에서 서진용에서 문승원까지 어제 이긴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LG야 무리하지 말고 안정적 2등 해라 라고 제가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가 있냐. 쓰게 개투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뭐 LG 모자 쓰고 이제 뭐 KBO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남의 팀을 제가 응원하는 팀 아닌 팀 얘기할 때가 오히려 더 조심스럽죠. 그렇긴 하나 이 기아의 7연패는 이거는 정말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물론 선수 책임이 제일 크겠죠. 아니 뭐 1등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LG나 쓱처럼 1, 2등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키움이나 뭐 KT처럼 정말 3위냐 4위냐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다리꼴 대진이라는 게 사실 말은 안 돼요. 왜? 어쨌든 가을 야구를 절반이 갑니다. 그럼 솔직히 너무 이 가을 야구 티켓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나 이게 사다리꼴이 계속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사다리꼴이 순위 뒤집기가 쉽지가 않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 또 중단시켜주고 빼줄 거 다 빼주고 중간에 5판 3선승인 거 3판 2선승으로 줄여갖고 가려고 했던 정지택 너는 정말 크보 역사상 최악의 총재라고밖에 남을 수가 없는 거야. 정우택의 형 정지택. 정우택은 무슨 당? 빨간 당. 자 그래서 야구든 어디든 국짐 새끼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사다리꼴 대진 나름의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것도 아니야. 기아는 일단 5등이에요. 5등. 왜? 4등 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KT하고 경기 차이가 8게임 9게임 차인데 무슨 수로 4등을 합니까? 그럼 5등입니다. 5등.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진짜 기아는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만 해도 다른 팀들은 힘들어요. 바로 밑에 있는 NC조차도 제가 그때 그랬죠. 기아가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만 해도 NC는 17승 6패라는 17승 6패면은 거의 초반기 쓰게 승률입니다.
그걸 올려야지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기아가 7연패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지난 주말서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지지난 주말서부터 했고 지난주 다 진 거예요. 예. 그래서 7연패를 한 거거든요. 특히 이 시즌 이때 7연패는 시즌 초중반에 정말 한 10연패 이상의 데미지 치명타죠.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순위를 이제 제가 보자면 기아도 이렇게 되면은 5할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왜? 기아가 지금 보면은 14경기가 남았는데, 예, 14경기 남았거든요. 근데 7승 7패를 하면은 69승밖에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승 4패를 해야지 72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아 상태로 과연 10승 4패가 가능할 것인가? 또 물론 막판에 갑자기 또 애들이 야, 우리 이래선 안 되지 않냐? 뭐 이제 우리 최영우라든가 나성범 중심으로 또 으쌰으쌰 해갖고 양현종까지 이렇게 하고 될 수는 있겠으나 최근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 7승 7패를 해도 이게 될까? 예. 근데 7승 7패라 가정을 하고요. 7승 7패를 하면 기아가 69승이에요. 그러니까 72승에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예. 자, 근데도 지금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아가 만약에 7승 7패를 했다. 그럼 69승이에요. 그러면 이 69승으로 가려면 NC는 17경기가 남았는데 11승 6패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7승 6패할 때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아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2승 1패 모드예요. 11승 6패면. 자, 삼성이 14경기가 남았거든요. 11승 3패. 자, 롯데가 11경기가 남았는데 11승 전승. 예, 이제 롯데는 빠듯하죠. 예, 근데 두산도 17경기 남았거든요. 16승 1패. 이러면 69승이 돼요.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냐? 산술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떠나서 다시 9위인 두산까지도 막판에 진짜 한번 으쌰으쌰 하면은 왜? 이거는 기아가 5할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거든요. 만약에 그럼 기아가 5할 밑으로 간다. 그러면 심지어 순위가 NC하고 기아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기아하고 NC 한 경기 반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7연패를 한 것을 이제는 뜯어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김정국은 이따위로 하면은 시즌 첫 해 경질될 수도 있어요. 진짜. 왜? 5강, 그러니까 기아 아마 구단주도 작년에 부진했는데 5위? 그래? 그럼 일단은 김정국 한번 믿고 가자. 근데 5위 거의 확정된 줄 알았는데 막판에 7연패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7연패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의 부담감이 제일 크겠죠. 왜? LG 팬인 제가 그건 제일 잘 알죠. LG 애들 막판만 가면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우리 잘하면 2등 할 수 있대. 그러면 꼭 3등 하고. 우리 잘하면 우승할 수 있대. 그럼 꼭 2등 하고. 예. 솔직히 LG 팬의 대다수는 그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어요. 애들이 매년 막판 되면 삽질하는 걸 봤으니까.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부담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게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럽기도 할 겁니다. 근데 기아는 진짜 5할만 하면은 무조건 다른 팀이 덤빌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튼 산술적으로는 두산까지도 이거 잘하면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시즌 막판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팬들이 정말 욕해요. 그러면 9등보단 8등이 낫고 8등보단 7등이 낫고 7등보단 6등이 난 거죠. 그런 희망을 줬다는 게 더 데미지가 큰 거예요. 기아는. 이러면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14경기 남은 일정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가시밭길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벌써부터 가시밭길인 게 프리뷰로 바로 기아가 지금 환장 이번 주 바로 LG 만나요. 근데 LG도 지금 급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KT전 때 KT전 두 번째 경기였죠. 갑자기 폭우가 와갖고 자동 고의 사고 하자마자 플러커를 바꿨을 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플러커를 지금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금요일 경기였을 겁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린 거예요. 이것도 그래.
그러면 딱 봐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중단을 빨리 하든가. 아니 그 비구름 사진 안 보입니까? 그때 이미 서울은 서쪽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안 돼. 그걸 또 1시간을 들여서 막 경기. 저도 그때 수업하고 있을 때인데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하려고 가는데 KT하고 LG가 뭐 한 2회인가 3회밖에 안 했던 거. 씨발 뭐야 이거 장난해? 그거 봤더니 경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했어 솔직히. 아 진짜 그 수원 KT 이강철 정말 참 경기. 근데 봤더니 잠실이야. 아니네. 이거 뭐지? 예. 왜? 평소 류지연의 성격이면 이렇게 할 사람이야. 그럼 이거는 심판들하고 그 경기 감독관이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껏 1시간 동안 막 다지고 했어. 또 비와. 그럼 그만해야지 바로. 예. 이따가 요거 할 얘기 있거든요. 야 요거는 이따 단신 때. 이강철이 빡이 치겠어. 나 같아도 빡쳐 솔직히. 근데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투수를 바로 바꾸는 거 딱 보고 저는 딱 생각이 무슨 생각? 얘네들은 그럼 화요일 날 나오겠구나. 예, 플로코 바로 나오잖아요. 물론 기아도 논린이 나오긴 합니다만 솔직히 지금 LG에서는 켈리보다도 공 9위로만 놓고 보면은 더 좋은 거는 플로코일 수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원정입니다. LG는 원정에서 빠따 더 잘 터지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예. LG 놈들도 이상한 놈들이죠. 예. 켈리조차도 홈에서 부담 갖고 홈에서 오히려 좀 못 던져요. 그러면 플로코를 왜 화요일 날 넣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기아전도 기아전이지만 일요일 날 쓰기랑 마지막으로 붙거든요. 여기서 플로코를 넣으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아는 일단 그럼 내일 시작하자 말자 플로코를 만나야 돼요. 네, 그럼 만약에 플로코를 만난다. 그러면 이제 LG 일정이 어떻게 가냐? 플로코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대로면은 이게 임창규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김윤식이가 바로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김윤식 요즘 정말 긁히고 있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기아는 까딱 잘못하면 화요일 날 플로코 수요일 날 김윤식 만나요. 예. 물론 기아도 선발 보니까 놀린 거 보니까 놀린 다음에 파노니 이렇게 이제 기아도 승부수를. 근데 이것도 지금 딜레마인 게 뭐냐? 그 다음에 NC하고 3연전을 금토일을 해야 됩니다. 기아가. 예. 맞을 거예요. 예. LG하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화수 한 다음에 목금토. 예. 목금토 3연전을 그것도 창원 가갖고 NC랑 해야 돼요. 진짜 기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일정표를 받아든 거죠 지금. 예. 그죠? 예. 5경기 내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은 또 어디를 가냐? 이제 토일서부터는 잔여 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따가 일정표를 이거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냐. 예, 옛날 같으면 그냥 2개만 올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끼케야 3개. 근데 지금 잔여 일정서부터는 매일매일이 일정이 다릅니다. 안 하는 팀도 있고 계속 LG처럼 해야 되는 팀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경기장이 그러면은 뭐 이틀 동안 같은 경기장이냐?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까지 창원에 있다가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대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는 일정도 최악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뒤집힐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런데 LG한테다가 무조건 놀림 파노니를 다 때려 넣는다? 이거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예. 솔직히 말해서 LG는 저는 솔직히 LG는 그냥 1승 1패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예. 그래서 2위 가라. 왜?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절대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잔여 경기도 제일 빡빡해요, LG가. 예. 심지어 7연전도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1승 1패, 1승 1패. 왜? LG가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한다고 하더라도 뭐 키움이나 KT가 도저히 LG 순위는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어떤 기사는 이것도 있대. 1승 1패만 하면 된다라는 게 선수들을 망친 거 아니냐. 기아 관련 기사입니다. 그건 망친 게 아니죠. 예.
그거는 분명히 지금 코칭 스텝 내지는 선수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승 1패를 하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을 망쳤다? 그게 어디서 온 그 상큼한 개소리입니까? 1승 1패도 못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막판에? 순위가 걸려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에 제가 지금 한번 좀 검색을 해보고 싶은 게 오히려 기아 타이거즈 저는 앵간한 감독 코치진은 다 아는데 지금 대체 수코가 누구냐는 거예요. 수코가. 진가병이네? 이게 문제구만. 지금 기아 볼게요. 감독 김종국, 수석 진가병, 투수 서재응, 뭐 배터리는 김상훈, 타격에는 최희섭, 이범호, 내야 수비 코치 김민우, 외야 수비 코치 이연권. 자, 뭐가 문제냐? 경험 있는 코치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정도로 친다면 김평우. 예. 없어요. 솔직히 진가병이 선수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석 코치할 짬밥일까라는 생각 들면은 그냥 김종국이나 진가병이나 제가 볼 땐 비슷한 연배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조금 젊은 감독이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수코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은 최근에 기아 경기는 선수들이 안 그래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임기영이랑 양현종이랑 그럼 대체 순서를 왜 바꾼 거예요?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땐. 괜히 양현종은 무리하게 하루 땡겨 나왔다가 걔도 지고 임기영은 괜히 하루 늦게 나왔다가 걔도 지고. 예. 뭐 대타 쓰고 투수 운영하는 것 근데 대타까지도 그렇다 쳐요. 예. 근데 개투진 운영하는 것도 보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J가 그러니까 전상현, 정혜영, 장현식 빨리 돌아오는 것만이 능산 아니다. 예. 빨리 돌아오면 뭐합니까? 빨리 돌아와도 예전에 9위를 갖고 있냐 없냐 첫 번째 그게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최소한 이틀 연속으로는 던져줘야지 필승조인데 최소예요. 그것도 요즘 같은 때는 솔직히 3연투도 해야 됩니다. 필승조라고 한다면. 근데 과연 그게 되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만 보더라도 전상현 6회 내보냈어. 오케이 그럴 수는 있어. 근데 6회 나오면 뭐야? 저 터지는데. 예. 돌아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예. 그러면 도대체 기아 같은 경우는 필승조가 왜? LG 그 필승조 빠방하다는 LG도 정우영이 요즘 계속 흔들리니까 그러면 플랜 B 야 그럼 노련한 애로 가자. 김진성, 송은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과연 기아에는 플랜 B 필승조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쓱과 기아의 공통적인 고민이거든요. 예.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갑자기 이제 왜 갑자기 쓱 얘기를 해? 하겠지만 쓱도 마찬가지죠. 왜? 노경은하고 이태양을 개투로 돌리면 된다. 투수 보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간단한 게 아니에요. 노경은이나 이태양은 굳이 분류하자라고 한다면 선발이죠. 예. 아무리 잘 쳐줘봐야 롱 릴리프예요. 그럼 롱 릴리프면 뭐냐? 한 경기를 차라리 3이닝 정도 책임지고 쉬게 해줘야 되는 투수인 거예요. 연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쓱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선발감하고 롱 릴리프감은 많은데 지금 믿을 만한 필승 요원이 부족한 거죠. 예. 어제 이기고도 김원영 감독 속 편치 않았을걸요. 예. 지다가 역전을 했는데 두산한테 또 13대 13이 됐다가 그랬다가 14대 13 된 거 아닙니까? 팬들이 볼 땐 명승부죠. 근데 과연 쓱 팬들이 봤을 때는 그게 명승부였을까요? 예.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게 바로 병만 매치거든요. 이기고도 이긴 게 아니죠. 물론 이긴 게 더 낫지 차라리.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예. 리뷰 프리뷰를 지금 뭐 이쯤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다시 한번요. 화수 목 금까지가 이제 정규 일정 마지막입니다. 토요일서부터는 잔여 일정이에요. 자 그럼 쓱은 어떻게 되냐? 쓱도 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KT 2경기, 한화 2경기, 그리고 두산하고 1경기, LG하고 1경기. 쓱은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유리해요. 왜? 남은 경기가 싹 다 문학 경기예요. 이번 주. 홈 6연전입니다. 예. 근데 제가 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냐? KT 목숨 걸고 댐비겠죠? 될 수 있으면 3위 하는 게 나으니까. 한화 잘못 걸리면 요즘 갑니다.
한화 지난주 4승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을에 하나 무섭다고. 예. 때로는 무심야구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자, KT도 한 번 졌고요. LG도 한 번 졌어요. 근데 한화가 기아를 2번 이긴 거예요. 기아가 이때서부터 헷가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화 고춧가루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쓱도 한화를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산 만나고 일요일날 LG 만나고. 근데 일요일 LG전은 이미 풀러커로 내정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물론 쓱도 모리만도예요. 예. 근데 모리만도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처음에는 LG가 모리만도한테 철저하게 당했거든요. 근데 왜? 처음 봤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보는 모리만도는 어떨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쓱도 지금 만만한 일정이 아니에요. LG 기아 갔다가 잠실로 롯데 불러서 제가 지난번에 착각했던 2대5 은퇴 경기 이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다시 잠실에서 하나 만나고, 예, 이 경기는 무슨 수를 써도 이겨야죠. 한화한테 또 물리면 안 돼. 그리고 일요일 날 문학, 예, 이제 플러코 대 모리만도 이렇게 가는 거고요. 키움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잔여 경기 제일 적죠. 예, 홈 경기는 고척에서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키움은 거꾸로 이제 뭐가 문제냐. 자, 화수 삼성이랑 붙습니다. 고척에서. 그리고 두산하고 고척에서 붙어요. 근데 최근에 경기력 좋은 팀들을 두 팀만 꼽아라 라고 하면 한화하고 삼성이에요. 한화 삼성의 경기력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키움은 오히려 삼성하고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고, 토요일날 롯데를 고척으로 불러요. 이게 아마 키움은 홈 경기 마지막일 겁니다. 그 뒤로는 키움은 남은 경기는 띄엄 있는데 다 원정만 다녀야 돼요. 키움도 이게 고민인 거죠. 예. 왜? 띄엄 장점은 계속 안우진 요키시 이렇게만 써도 될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기 감각, 빠따 감각은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반면 이 반대의 고민하는 건 LG죠. 왜? 7연전 잔여 일정이 쭈루룩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KT 일단 제가 볼 때는 요번 주 초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LG 기아전하고 KT 쓱전이 제일 빅매치죠. 예, 다들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고, 그리고 라팍으로 가서 삼성이랑 붙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한화하고 삼성이 요즘 경기력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KT도 이거 만만한 일정 아닙니다. 절대 만만한 일정 아니에요. 대신 KT는 토요일날 하루 쉬고 NC를 만나러 일요일날 창원을 갑니다. 예, 이게 이제 KT의 요번 주 일정이거든요. 예, KT는 그래도 하루 쉬어요. 토요일날. 예. 그리고 이제 문제의 기아, LG 만나, NC하고는 무려 3연전입니다. 3연전. 예. 목, 금, 토. 그리고 또 엔딩이 삼성. 기아가 제가 볼 때 이번 주 최악의 일정이에요. 근데 이 최악의 일정 1승 1패 하면 돼요, 또. 그러면 1승 1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NC한테 한 경기 반차로 쫓기던 거 아마 두 경기 반도 될 수 있을걸요. 거꾸로 보면 NC는 이게 마지막 찬스죠. 예. 이때 뒤집어야죠, NC는. 예. 그래서 NC 일정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NC 역시 두산에서 잠실과 어떻게 싸우느냐, 화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아하고 3연전, 그리고 KT하고 일요일 경기. NC도 이거 만만한 일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화하고 삼성의 경기력이 막판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쓱서부터 NC까지도 만만한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막판에 프로야구가 지금 쫄깃한 면으로 따지자면 더 쫄깃해요. 삼성은 키움하고 화수 만나고 KT하고 라팍에서 홈경기 하고 하루 쉬고 기아 만나고.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LG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이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기아하고 NC의 운명을 또 쥐고 있는 게 어디냐? LG예요. 예. LG가 기아하고 내일서부터 해갖고 5경기 해야 되고 NC하고도 3경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때 유난히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LG조차도 예, 사실 이 팀들하고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1위를 할 수 있냐? 아니면은 그냥 야 우리 안정적 2등 하자. 저는 아직도 안정적 2등주의자예요. 예. 그냥 1승 1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LG는 솔직히 1승 1패만 하면 그냥 2등이에요. 예.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겠냐. 무리했다가 진짜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잘못하면. 그죠? 뭐 가을 야구 얘기는 가을 야구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롯데는 한화 만나고, 근데 롯데도 아직 산술적으로는 69승 할 수 있습니다. 11경기 다 이기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화한테 여기서 고춧가루 맞았다. 뭐 그럼 이제 아무래도 한화 두산에 이어서 세 번째 확실한 이제 빠이빠이 팀은 롯데가 될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LG 입장에서는 이제 또 2대 온태 경기, 예, 목금 해주고 키움 고척에서 만나고 롯데는 일요일은 쉬어요. 예. 그리고 두산 NC 만나고 키움 만나고 토요일은 쓱 만나고 일요일은 한화 잠실. 예. 그러니까 두산도 지금 LG하고 두산이 LG, NC, 두산이 지금 남은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제일 많은 건 LG죠.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폭우 내려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화는 롯데, 쓱, LG, 두산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건 쓱하고 LG 때 한화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거냐. 예, 아무튼 요즘 한화 무섭습니다. 예. 자, 요약을 하자면 이렇죠. LG는 기아와 NC의 운명도 쥐고 있지만 자신들도 1위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운명도 기아, NC한테 걸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NC, 기아, LG는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리뷰, 프리뷰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기아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기본기에 충실한 1승 1패 순리에 맞는 야구를 해야죠. 에? 막 JJ, 3J 갑자기 땡겨서 쓰고 투수 순번 바꾸고 이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정말 큰일 난다 라는 얘기만. 양상문이나 이종훈의 골 나지 않으려면 왜? 그 양반들은 1년도 못 채우고 혹은 1년 만에 잘린 사람들이죠. 그 골 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순리대로 해. 순리대로. 응? 단 빠따는 가장 컨디션 좋은 애들 위주로 빠따를 짜야죠. 또 배팅 오더는 또 맨날 그대로야. 예. 변화를 줘야 될 때는 변화를 안 주고, 변화 주면 안 되는데 변화를 주니 엇박자가 나는 거지. 이 바보야.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끊고 단신을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이제 단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신 틀어드리기 전에, 예,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가수 박정훈 씨가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네, 57세. 진짜 저도 이제 10월 달 지나면 빼박 이제 50인데 어우 남일 같지. 예,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그죠? 진짜 뭐 아마 제 세대 때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 먼 훗날에 하고 먼 훗날에 그거하고, 그래도 오늘 같은 밤이면이죠.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예, 요건데 제가 요즘 목이 좀 가라앉아서 그래도 저 노래방에서는 좀 놉니다. 근데 코로나 걸린 이후에는 노래방을 거의가 뭐예요? 한 번도 안 갔다. 예, 혹시 몰라서요. 제가 사람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타깝죠. 근데 아무튼 박정훈 씨의 명복을 빌고요. 예, 지난주에는 또 이제 우리 최동원 선수 11주기 주기 그 기일도 있었는데 너무 빨리 가셨어요, 진짜. 예, 아무튼 그러나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예, 하늘나라에서도 열심히 재밌게 노래 부르시길 빌게요.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자, 단신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 잘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세계 대회 일정은 항상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첫 경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4등을 했냐? 첫 경기 미국한테 지면서부터 이게 꼬인 거거든요. 나머지 경기 다 이겼어요. 예. 그런데 경우의 수를 따질 경우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미국의 최종전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기면 오히려 우리가 결승을 가는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서스펜디드가 되면서 그러니까 하루를 쉬면서 일본이 졌네. 예. 그리고 나서 40분 뒤에 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누구랑 했나? 뭐 대만이랑 했나? 뭐 아무튼 그 경기가 끝나고 바로 3, 4위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컨디션이 정상이었겠어요? 예. 정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특히 WBSC 경기 일정 짜는 거 보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예. 예비일도 없고, 예. 아 어떻게 그렇게 짜요? 그러다 보니까 주력 선수들이 혹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뭐 황준서, 윤영철이, 김서현이 이런 친구들은 뭐, 예.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 그렇고 저도 걱정이 되는 건 이게 그냥 대회 한번 빡시게 던지고 왔다. 거기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시작으로 돼갖고 만약에 몸이 갔다 이러면 이거 정말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좀 WBSC도 예. 아마 보나마나 연투 규정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 굴리겠죠. 야 국대 대항전에 연투 제한이 어디 있어? 있어야지. 씨. 어? 아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뭐 그거는 이제 뭐 메이저리그 사무국 주관이니까 성인 국대 대회는 그렇다 치지만 청소년까지는 아무리 국가 대항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엄연히 U18입니다. 예. 그러면 U18도 투구수 제한 둬야죠. 아무리 국가대표 대항전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엔트리를 더 데리고 올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그 투혼을 상징하는 일본조차도 그러니까 일본 고시엔 대회에서 뭐 140몇 구 투혼 이게 자랑이 아니죠. 일본도 솔직히. 예. 그 일본도 이제 투구수 제한을 둬요. 근데 WBSC 니네 뭐하냐? 예. 근데 뭐 이게 뭐 한국말로 하니 뭐 WBSC 회장이 알아쳐들을 리는 없겠지만 WBSC 야 미성년 대회는 투구수 제한 둬야지 니네서부터 이씨. 장난치냐? 예. 근데 오히려 윤영철이 같은 애들은 또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근데 이제 김사현이 같이 힘을 앞세워갖고 던지는 투수들은 당분간은 좀 공 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명까지도 받았으니까. 그죠? 예, 이런 생각을 좀 들고 한화가 메디컬 체크를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말 요만큼의 요런 근육 하나하나까지도 다 체크 안 하면 또 탈라요. 문동주처럼. 예. 문동주 결국 올 시즌 날린 거나 마찬가지죠. 예. 어쨌든 문동주하고 김서현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한화는 어쨌든 간에 드래프트 제도를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좋은 자원들이 계속 올 겁니다. 자, 근데도 성적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부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잘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금요일 날 그 LG하고 KT전 결국 이강철이 빡이 친 거야. 그래갖고 야 이제 또 중단한다고? 설명을 해줘. 이게 뭔 얘기냐? 결국 노게임을 선언을 했는데 KT한테 설명을 안 했대요. 왜 설명을 안 해? 응? 그래야 전광판이 띄웠대요 먼저. 아 이거는 노게임입니다. 그건 아니지. 예. 그래갖고 이강철이 나와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경기 감독관하고 심판들이 문을 딱 닫아 걸고 안 나왔대요. 그냥. 예. 왜 안 나와? 뭐 죄졌어? 설명하면 되죠. 아니 전광판에다가 이미 노게임 띄웠는데 그게 다시 번복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거를 문을 걸어 잠그고 왜 안 나와? 예. 이 코미디죠 이건 완전히. 그럼 역으로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냐? 경기 감독관이나 심판들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럼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이 새끼들아 이거라도 하든가
아, 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우가 왔어요. 그 이제 애국가 부를 때. 근데 그 폭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쫑 쳤어야지. 어? 자, 경기장을 또 보수를 했어. 그럼 정말 끝까지 또 하든가. 물론 그 뒤로도 잠깐 3회까지인가 경기하고 뭐 배정대 홈런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비도 감당할 수 없는 비긴 했어요. 그럼 그거 예측 못해요 요즘? 요즘은 그 기상 사이트만 봐도 다 예측이 되는데, 그랬을 거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애국가 불렀을 때 폭우 내렸을 때 경기는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했다가 그러니까 다 응? KT도 벤자민 한 타자만 상대하고 빠지게 하고 LG 플러코도 아니 몸 다 풀어놓고 1시간 반이 몸이 식었는데 그 경기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그러면 벤자민도 지금 화요일날 나오나? 어디 보죠. 또 그것도 아니야. KT는 내일 선발 데스파인이네요. 예. 근데 저는 플러코는 금요일날 바로 빼길래 아 화요일날 넣겠구나. 예. 그래야 일요일날 쓱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화요일날 기아도 상대할 수 있고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나 대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이강철 감독한테 해명을 못하고 이강철 감독이 나오라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예. 어이가 없었고, 이거는 제가 하나로 좀 연결하고 싶어요. 뭐가 있냐, 김유성이 뽑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월요일마다 KBO가요 40주년을 맞이해 갖고 레전드 40인을 뽑아요. 근데 여기에 얼마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임창용이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안우진은 200탈삼진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100% 신기록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안우진이 잔여 경기를 한 3번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기록 세울 수 있죠. 예, 평소 안우진의 페이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전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김유성이나 임창용이나 안우진이나 셋 다 쓰레기일 거예요. 왜? 다 무리를 일으킨 애들이니까.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얘네 셋은 또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중간이에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에이 새끼 뭐 어이고 양다리 걸친다. 아니 진짜 좀 애매해서.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안우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야 얘가 진짜 그렇게까지 심각한 학폭이었어? 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살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렇게 따지자면은 야 진짜 학폭은 이영하 김대현이 했네. 요즘은 이런 거죠. 왜? 학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그 자리에서 즉시 발견되지 않는 한은 최소한 몇 년 전, 심지어는 막 8, 9년 전, 10년 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기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이럴 때 보면 야 이건 끝까지 두고 봐야 돼. 뭐지 이런 건데 오히려 안우진은 용서가 안 되는 건 그거죠. 예. 작년에 숙소 아무튼 경기 끝나고 숙소 나가고 딴짓한 거.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안우진 학폭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다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유성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1차 지명도 철회당하고 어쨌든 고려대학교로 가고 또 얼리 드래프트만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였거든요. 근데 김유성도 지금 보면 반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2년 동안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를 제대로 했냐라고 하면 안 했대요. 그러다가 드래프트가 다가오니까 사과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 쪽 얘기는.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냐, 누군가는 김유성을 뽑겠다는 언지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드래프트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사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안우진과 아직도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김유성 중에 누가 더 나쁜 거냐? 이건 당연히 김유성이 더 나쁜 거죠. 예. 그래서 김태룡도 뽑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조금 더 조사해 봐야겠네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드래프트 임박했을 때 이미 기사에 나왔습니다. 김유성이 아직 깔끔하게 털질 못했다고. 근데 뭘 이제야 갖고 조사를 한대. 이거는 제가 볼 때 김태룡이 지금 잔머리 굴리려다가 잘못하면은 진짜 잘못하면 이거는 우리 논산 우리 베어스 바라기 형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이 영화에다가 김유성까지 문제 있는 걸로 엮이면 두산 이미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두산 팬이 그 걱정한다고. 김태룡 단장아. 혹시 잔머리 굴린 거면 글쎄. 이 영화도 골아픈데 아차 잘못하면 김유성까지 이거 덤터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임창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요. 네. 맨날 상습 도박에 못 끊는 거거든. 오죽하면은 징역을 먹었을까. 근데 KBO에서 뭐라 그랬냐, 이런 신박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굴곡진 역사다. 한편으로는 수긍이 좀 가기도 해요. 그렇지. 근데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 그럼 MLB로 들었을 때 MLB 최고의 홈런왕은 베리 본조죠. 근데 지금 역사에 남습니까? 못 남거든요. 기억하는 사람은 있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KBO 레전드 40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공식 기록에 남을 가치가 있냐 없냐까지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임창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팬들의 기억만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임창용이라는 애도 있었어. 이번 신인 드래프트 때 신인이긴 합니다만 특이한 이름 2명의 선수가 일지명이 됐어요. 김건희와 이호성. 김건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고, 김건희는 왜 이렇게 많아? 축구에도 있고 야구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이호성. 정말 잘 치는 타자였거든요. 근데 이호성 그냥 우리 기억에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 끝도 안 좋았고, 그 끝까지 가는 과정도 너무 안 좋았고, 아마 올드한 야구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호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결국 어떻게 극단적 선택으로 끝났는가. 그래서 막 패드립도 난무하고 그랬잖아요. 막 이호성 사진 띄워놓고 내가 널 죽이러 왔어. 그건 정말 패드립이고. 근데 제가 볼 땐 임창용이나 이호성이 나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레전드 40인에 뽑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뽑을 레전드 40인이 좀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뽑으려고? 그럼 온갖 무리 일으킨 애들 다 뽑겠네? 이것도 굴곡진 역사니까. 이 논리 너무 남발하면은요, 제 걱정돼서 한 얘기거든요. 그럼 일제가 남겼던 모든 건물, 이것도 굴곡진 역사니까 다 남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KBO 생각 잘해. 임창용 40인 레전드 취소하는 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유성이나 안우진이는 따져볼 문제는 있어요. 근데 임창용은 빼박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것도 굴곡진 역사다라고 하고 40인에 선정을 합니까? 레전드 40인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냥 생활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정승훈도 뽑히겠네? 그죠? 걔처럼 야구 센스 넘치고 도루 잘하는 애가 어디 있었어요? 걔도 뽑아야지 그럼. 뭐 성이나 간통으로 무리 일으킨 레전드 다 뽑아야겠네. 그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굴곡진 역사도 역사라뇨. 굴곡진 역사는 뽑으면 안 되지.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야구하는 애들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김유성, 안호진, 임창용 중에서는 제일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건 임창용의 40인 레전드 선정이에요. 예. 이거만큼은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했을 얘기였고요. 그러나 이제 내일서부터 당장 일단 지금 제일 기아는 진짜 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냐 진짜. LG랑 붙고 NC랑 3연전 그리고 엔딩은 삼성.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김종국의 운명도 걸려있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번 주에 야구 리뷰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 다음 주부터 큰일 났다. 이제 자녀 경기라. 예. 매일매일이 경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한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예. 그리고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한가한 날 하루 잡히면 그때는 또 예. 정치, 문화, 만약에 또 뭐 한국사도 하게 되면은 근데 한 2개씩 예. 이렇게 묶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 초의 야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희망찬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태풍 남마돌이 비교적 무탈하게 지난 것 같아서 다행인 건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 부산이나 특히 포항 쪽 계신 분들은 또 별 피해 없으셨기를 빌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